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해명해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럼. 어제 많은 분들의 비난과 비판과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 방송 다시 보러 갔다가 네. 댓글 보고 상처받았고. 네, 또 해명을 하셔야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안 빠지기로 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 석연해.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네. 스케줄이 좀 부득이하게 갑자기 또 생긴 거죠? 갑자기 땡겨져가지고 네. 그쪽 상황에서 조금 늦춰져가지고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업과 부업이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맞잖아. 네, 네. 얘기를 해주는 거,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네. 이게 본업 맞죠? 이 본업 완전 본업 없으면 큰일 나. 이 주식 그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완전 본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예, 물려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본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본업인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이게 본업이죠? 네, 맞습니다. 회사 다니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예? 제가 가끔 부분 파업도 합니다. 아, 부분 파업. 여기서요? 아니면 거기서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부분 파업 당하지. 하여튼 본업입니다. 여기 본업이에요? 네, 본업이죠. 혼나겠다, 대표님한테. 본업을 이렇게 10초 전에 오셨어요? 우리 다 같아. 본업을 이렇게 맨날 우리 진짜 본업. 네, 진짜 본업. 네. 여기서 주무셔. 금태만 놓고 보면 네. 본업일 수밖에 없다. 거의 그치. 전부다. 아니 사실 본인 채널보다 더 열심히 해. 근데 거의 전부다에서 저희가 뜻을 알아야 되는데 네. 진짜 우린 전부인데 응. 여기는 거의 전부다. 거의 전부다. 그치. 99.9% 전부다. 근태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근데 네. 저 소고기 주잖아요. 소고기 줍니다. 아, 맞네. 너무 맛있잖아요. 저 먹는 거에 좀 약해요. 그럼요.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덩어리가 네. 자꾸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네,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팬텀님께서 네. 돈만 많이 줘봐 똥 누나가도 튀어나온다. 야. 진짜인데.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역시나 내 마녀의 날. 이게 마지막 변동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딱 오프닝 뵐 때 10시, 11시, 2시 요때를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 마녀의 날이라서 10시, 11시, 2시를 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보면 10시에 한번 꺾이고 11시에 한번 꺾이고 2시에 또 꺾여. 그러네. 그러면서 0.53%로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10시 변환, 11시 변환, 그 다음에 2시 변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하락 전환했네요. 네. 자,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하창모 본부장님. 아, 네. 오늘 좀 그래도 잘 버텨줄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거는 있긴 좀 선제적으로 물량이 들어와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당긴 것도 있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잘 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반도체가 좀 버티지 못했고 근데 이거는 내마녀의 날로 핑계를 할 건지 아니면 미니 지수를 기준으로 할 건지 요거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내마녀의 말보다는 그냥 미국장 대이장에서 빠지는 게 투심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자 니케이도 시작해서 1% 이상 플러스였어요. 지금 마이너스 0.1% 막 2%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미니 지수가 분명 우리 시작했을 때 플러스 0.3, 4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0.92예요. 그럼 지수가 1.3에서 4 정도 미니 지수가 빠졌으니까 빠진 거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오늘
뭐 외국인이 막 뭐 5천억 이상 던지고 선물도 막 1조씩 던지고 푸메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푸메가 최근에 던진 거 막 100만 조 던지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조 이상 던지고 했는데 지금 2,900억이면 물론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만기일 치고는 엄청 세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대이장에서 중국과 이제 미국의 이런 지수들이 빠지는 것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만연의 날 그 임팩트보다는 그 미국장 그 임팩트 크고 아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사실은 조금 뭐 끝나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많이 갔어요. 조금 딴 나라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조금 멈춰간 기분이 있었는데 그 정도를 반납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예, 막판에 미국장이 흔들리니까 미니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토해낸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임팩트 더 그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딴지는 아닌데 아침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딴지? 딴지. 아침에는 제가 그래서 오후까지 괜찮냐 그랬는데 계속 간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내 탓이오다. 네? 내 탓이오다. 아니 내 탓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아침에는 계속 갈 것 같다고 너무 좋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빠졌어요. 이걸 누가 그러게요. 알겠어.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된 아침에 자료가 있었는데 네. 아, 또 못하셨어요? 하나도 못했지 오늘. 아 오늘 못하긴 해. 하나 했죠 하나. 모르겠어. 뭐 독일 뭐 관련해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못했어.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 하나 했는데 하고 그 뉴스 넘어갔는데? 아니야 삼성전기 얘기하다 끝났잖아. 삼성전기. 삼성전기였죠. 네, 맞죠, 그래서 맞죠. 거기에 오늘 준비했던 것이 오늘 장에 혹시라도 내려가면은 이런 게 좀 이슈가 될까 싶어서 했는데 그 얘기 못하던 바람에 바로 그냥 또 오해 빠져서 조금 찝찝했어요. 한 2개 얘기할 게 있었는데 좀 그걸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분위기가 안 좋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소신껏 해야지 저희가 뭐 무슨. 난 소신은 있어. 네, 그럼요. 배신도 있고 소신도 있고 중심도 있는데 아니 빠질 것 같으면 빠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빠질 건 아니고 오늘 팍 올라가기 쉽지 않다. 어제 우리가 좀 미리 땡긴 면이 없잖아 있고 반도체 우리 본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오케이고 다음 주 GTC가 있는데 소신은 솔직히 조금 찝찝하거나 약간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아침에 PPI만 얘기했구나. PPI 봐야 될 수도 있다는데 그 말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미국 미니장 보고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좀 파니까 이 너나 다 섹터 관계없이 판 거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래서 그렇게 돼서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오늘 PPI가 뭐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그게 뭐 3.5 나오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YOY로 3.5%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보면은 네네. 이 차트가 21선을 딱 터치를 하고 지금 파란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바로 뚫고 잘 못 가잖아요. 뭐 한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터치하고 조금 쉬기도 하면서 가니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PPI를 말씀드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CPI 넘버에 대해서 낮게 좋게 나왔잖아요. 낮게 좋게 나왔잖아요. 낮게. 근데 일부에서 얘기가 낮게 좋게 나온 거 치고는 미국장이 별로 안 갔다는 거 하고 다우가 확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주종은 아니었지만 있었어요. 그게 한국장에도 힘이 붙이면 오늘 만연의 날 겹쳐서 빠지면 같이 빠진다 이런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PPI가 낮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PPI가 낮게 나오면 CPI 오늘까지 나오면 같이 해가지고 이거 일시적이야. 지금 민투님이 얘기한 대로 다시 힘을 내일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참 모모자님. 요게 지금 그 달러 엔 환율이 148.2 요 정도에서 놀다가 11시 반부터 12시경 해가지고 갑자기 급락합니다. 그러면서 쭉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147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지금 12시 때, 11시 때 이때 저기 달러엔 환율. 그러니까 엔화 강세? 네. 엔화 강세? 엔화 강세지. 엔화 강세. 엔화 강세 달러 약세 맞죠? 달러 약세 맞죠? 요 지금 흐름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분봉입니다. 여기가 지금 11시 반 12시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밀린 거예요. 아까 그 차트랑 보면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겠죠. 여기 밀린 거랑 11시 반 12시부터 밀린 차트랑. 그래서 여기 달러 엔 그리고 코스피 여기에 영향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 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좀 강하게 말씀드릴 때가 150 이상이었을 텐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겠죠. 근데 또 이거 140 근처 가면 분명 또 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온다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뭐라고 계절처럼 다가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국룰인데, 일단은 보유제의에서 오늘 얘기를 좀 했죠. 이제 매파적인 그런 인상 기조를 보여주는 방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역시나 일본 엔화 강세는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염승한 이사 나오셨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 물가가 올려도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막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자유도가 높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꽤 오랜 기간 해왔는데,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캐나다가 보복 관세 또 얘기도 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미국의 미니 지수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때마침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마녀가 온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이 요인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뭐 트럼프 장세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좋다가도 안 좋고, 안 좋다가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틀 동안 탐욕이 많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계획적인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막 되게 흔들리더라고. 이거 사면 다 돈일 거고, 저거 사면 막 눈에서 막 그냥 달러 표시가 막 당당당당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 안 좋을 그럴 때가 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럴 때는요. 네. 일단 주무세요. 저는 이게 아까는 그런 얘기 안 아니,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할 때는 일단 주무시는 게 나아요. 아까도 아침에도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엄청 설레발 치는 거야. 와, 지금 이거 사면 다 돈 될 것 같다고. 진짜 이상하다. 우리가 그런 말 안 했잖아. 뭐 그렇게까지 안 했지. 돌려봐.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내가 3번을 물어봤어요. 오늘 내 마녀의 날인데. 이따가 수급 11시에 바뀌면서 2시에 바뀌면서 바뀔 수 있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분 다 한대 여쭤봤습니다. 뭐라 그랬겠어? 그럼 내가 그럼 여기서 언급하지도 않지. 예, 그래가지고 뭔가 왜냐면 수급이 왜 여쭤봤냐면 수급이 100억대더라고. 그리고 약간 기타 법인은 사는데 또 막 이렇게 뭐 빠지고 막 약간 간당간당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리 바꿀까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땡땡땡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카카오 어떻게 됐어? 카카오는 빠졌지. 지금 내리겠고요. 미안해 민트. 그러니까 페넨터 저건 괜찮습니다. 3%. 아깝지.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카카오를 가지고 우리 명민준 앵커가 있으니까요.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괜찮아님이 땡땡땡, 땅비리님 오셨고요. 꼰대리구님, 전유민님, 어흥야옹님, 민돌 아빠님 또 들어와 주셨고요. 삐님이 예쁘게 종을 또 그려주셨습니다. 그입 다물라님께서 제발 반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켈키님, 불부리님, 꼰대리구님, 안지연님 많은 분들이 감사일자님, 주디님, 땅비리님,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어저께 나오셨어야 되는데. 어제요? 우리 저 민트님. 민트. 어저께 다 끝나면서 내가 얘기하고 갈 종목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요? 오늘은 안 되나요? 지나갔지. 이틀 동안 20% 올랐는데 어떡하나. 우리 민준 앵커한테도 잘하시는데. 우리가 뭐였는데요? 어저께 끝날 때 그랬잖아요. 내 주종은 아닌데 느낌이 그렇다. 보노님은 기억나실까? CNC 인터내셔널. CNC 맞다. 어저께 20%로 끝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이거 감이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네. CNC 내가 딱 차트 보고 무조건 먹는 차트라 그랬었는데. 딱 맞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어제 나왔어야지. 오늘은 없나요? 생각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우리 진행 좀 해줘요. 힘이 좀 없네. 네. 자, 그럼 오늘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아쉽게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피는 0.05% 하락, 코스닥은 0.92% 더 하락폭이 컸는데, 우리 보노님께서 시향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그래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느낌이지만 뭐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근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한 2천억 정도 나왔고요. 프로그램도 한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시효과 때 분명 변동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고, 그건 내일 오전에 분명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많이 올라간 애는 빠질 거고 많이 떨어진 애는 좀 기어 올라올 거니까 그거는 꼭 체크를 한번 쭉 돌리시면서 해보시면 좋고요. 코스피는 257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0.05%로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끝났고요. 좀 근데 초반에 분위기가 굉장히 신나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거래대금은 거의 13조 정도 나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치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722선으로 마무리가 됐고, 뭐 전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92%. 이것도 장중에는 더 빠졌었으니까 뭐 이것도 조금 말아 올린 부분이 있고요. 거래대금 7조 나왔으니까 거의 한 20조 이상. 최근에 15조까지 쪼그라들었다가 16조, 17조까지 은근슬쩍 올라왔다가 오늘 일단은 다시 20조 위로 올라왔고요. 이게 단발성이면은 또 조금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으니 그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동시효과 때 3시 20분에서 30분 넘어갈 때 한 2,300억에서 600억 사이로 아마 더 늘어났을 거고요. 그 다음 선물도 조금 더 돌렸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한 2천억 정도 더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밀린 종목군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빠졌는데도 금융투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단타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고, 오늘 금투가 많이 올라가는데 급등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 거래에 좀 털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연기금도 조금 일부 팔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니 지수 좀 빠진 것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미국 장은 확실히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왔다 갔다 거려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PPI도 너무 좋게 나온다, 그러면 또 뒤집을 수 있어요. 예, 고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일 그 다음 거래 같은 또 셧다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환율은 잘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크게 변동 없었고요. 금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2,946. 요거 이제 실시간으로 보셔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2,900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을 조금 더 늘리면 김정일 본부장님 뷰가 맞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본부장님은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미국보다 한 뭐 3% 정도 더 올라가면은 여기서 비등비등하다고 레벨이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떨어져도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그 효과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약간 슬슬 2600선 근처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너무 흥분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어저께 하이닉스가 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가 다 같이 소재주, 장비주 다 가는 거 가려야 되는데 올라갈 때 안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또 이제 소부장이 초반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매일 저희가 하루에 2번을 시황을 그 단타적인 느낌으로 또 하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죄송하기도 하죠. 매일매일 요걸 또. 오늘 아침에 얘기 못한 거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 얘기를 못했어. 알겠습니다. 아니 TSMC가 인텔을 구하는데 혼자서 힘드니까 군단을 이루어서 구하겠다고 나선 거, 그거 아주 큰 뉴스였거든. 엔비디아랑 같이.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어저께 클로징 벨 하기 직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퇴근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큰일이네 하니까 인텔이 난리가 났더구로. 근데 그게 임플리케이션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얘기 못했어. 너무 정신없었어. 아침에 오프닝 벨에.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신없었어. 제 고기 얘기를. 누구 때문에 얘기했어? 나는 생물체도 얘기 안 하고 인간도 얘기하고. 좀 장기적인 내가 좀 장기적인 뷰로. 아니 나 진짜 오늘 아침 분위기는 두 분이서 막 박수 치면서 코스피를 풀어, 코스닥을 풀어, 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나 같이 박수 친 적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미안해요. 우리가 약간 오버했어. 초반에 내가 명확하게 기억해. 야 반도체 소부장 가고 2차 전지 가고 화장품도 가고 너무 좋습니다. 사고 싶다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 탐욕이 많이 생기니까 조심하라고. 주의해야 된다. 제가 흔들리면 힘들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 뭐야 반도체랑 방산 집중으로 보자고 했는데 사실 반도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열심히 줍줍의 타임으로. 오케이. 오늘 너무 해자 그랬자의 타임이 길다 하시니까. 아 그래?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차트로만 봐도 센티로만 봐도 코스피가 2550선 위 그리고 2600선 아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구간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누구든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오늘 수급도 얇았고 여기서는 올려줄 그러니까 하방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맞아. 강한데 또 올려줄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 라인 안에서는 해도 되지만 요 위로 간다는 거는 누구도 쉽게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나. 확실하게 뚫기에는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여기부터가 떨어진 게 관세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관세를 해결해줘야지 여기를 또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서야 이게 너무 박수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장이라고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마녀의 날이 결국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수급 조금만 더 자세히 여쭤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거의 한 얼마입니까? 7천억, 8천억, 많이 팔았어. 8천억이 지금 저기 매도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매도를 보면은 반도체 쪽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1,600억,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400억, 3,000억 정도니까 오늘 뭐 거의 절반 이상 나간 거고. 그다음 장 초반에는 사실 이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의 좀 이 투심이 안 좋아진 거는 저는 패시브 자금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분명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산업군으로 쏠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쏠렸다라는 거는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거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로 보면은 또 이제 방산이나 이런 쪽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 또 방산도 사실 수급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그래서 수급에 약간의 좀 전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가 밀린 거는 약간 프로그램에서의 좀 영향이 그냥 큰 게 아니었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거래일 초반을 보면 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게 오늘 이탈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만약에 들어와 준다면 요거는 이제 되돌림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외국인 현물은 많이 남아 있어도 선물은 작년 특히나 뭐 재작년 그 수입 데이터가 양전하면서 변환이 됐을 때로 기준으로 보면은 선물은 마이너스 5조 이상으로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오더라도 1조 이내고 그 수준이면 2,500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그 단단하게,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좀 떨어지더라도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주도 산업군들이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계속 돌고, 변압기도 오늘 막 나쁘지 않은 종목들도 네.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산업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전만큼 막 엄청 과하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사는 사람의 투자 심리가 너무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거의 그냥 이 높은 가격에도 딱 헷가닥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극적인 뉴스가 이렇게 오픈이 많이 되어 있고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긴 해요. 그러면 결국엔 돈이 돌 건데 그게 반도체로 돌 거냐, 뭐 바이오로 돌 거냐, 약간 요런 뭐 2차전지로 돌 거냐, 요런 쪽으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지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위에 있는 산업군들은 이렇게 이슈 있고, 오늘 뭐 누가 봐도 방산이나 반도체 초반에 분위기 좋을 것 같은 네.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매를 적극하시되 좀 짧게 위에 있는 거는 끊어주고 밑에 있는 거는 뭐 좀 물리더라도 사실 좀 모아가고 끌고 가면 결국 또 묵직한 스윙이 된다 라는 거라서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실은 물리지만 않으면 나쁜 장은 아닙니다. 뭐 나쁜 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장에서 계속 스테이하면서 무언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들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 나쁜 장은 아니지만 뭐 개인들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기준점을 딱 잡고 가기 어렵기 어려운 때문에 장이에요. 어려운 장이죠 개인들한테는. 요거 한번 몰라서 여쭤봅니다. 괜찮아님께서 네. 요즘은 프로그램이 장을 움직이는 듯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입다물라님께서 요즘은 외국인보다 기관을 따라가야 좀 돈을 버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까? 당연히 몰라서 있죠. 있죠. 예. 설명 좀 해주신다면? 이 설명이 되게 긴데. 최대한 짧게. 두 분 다 설명이 긴데 아니 방송인의 역량이 긴 얘기를 짧게 알아듣게 하는 게 방송? 근데 이건 막 키고 보여주고 수치로 보여드려요?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신데? 뭐 제가 제 채널에는 한 15분 찍었습니다. 화보로 가서 보세요. 돈 내고. 요약으로 한 줄 뭐 이렇게. 요약은 그냥 저는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쪽만 봐도 괜찮다. 한 줄 요약은 이건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와닿지가 않으실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확실히 그 연기금 최근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의 그 순위로 보셔가지고 차트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일단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은 뭐 최근에 엔진주들 많이 올라갔죠. 올라갈 때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 프로그램이 엄청 담아요. 그리고 나서 좀 떨어질 때는 품에가 또 다 던집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오늘 올라가는 것 중에서 웬만한 애들은 다 끌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약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걔네가 호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품에가 막 예를 들어 막 100만 주를 담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막 장중에 좀 올라가죠. 개미들 달라붙죠. 그럼 그 물량 올 때 자기네 좀 현금 다시 마련해요. 털어요. 그래서 약간 정체되게 만들고 좀 살짝 눌려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뭔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진 않고 이렇게 막 안 떨어지게끔 잘 이렇게 해주다가 또 이제 수급부터 막 좀 가잖아요. 그럴 때 매물대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한 방에 그냥 까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슝슝슝 막 올라갑니다. 예.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럼 뭐 차트를 켜놓고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트레이더들이 모니터가 여러 개겠어요. 하나는 차트 보고 하나는 이제 뭐 수급이랑 그 단기간에 수급 쏠리는 거랑 그 다음에 내 뉴스 키워드 설정한 거 띄는 거랑 막 이런 거 다 설정해 놓고 한쪽에는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것도 띄워놓고 한쪽은 이제 뭐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놓고 이게 네 개 다 동시에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가 수급 쏠리고 어떤 거에서 수급 트리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아실 거고 그게 아니면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랑 그리고 기관 매수 이게 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가서 오늘 상승한 놈들 뭐 있는지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 어떤 놈이 상승했어? 과연 누굽니까? 오, 많은데요? 산게임, 유리기판, 조선, 화장품, 왕자 모바일. 그래도 아침에 올라간다고 했던 것들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조선은 좀 갈렸나요? 반반? 아니면은 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나요? 크지는 않는데 제가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좀 올랐어요. 좀 빠졌다. 막판에 분명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은 것도 있고. 네. 민트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방산조선 요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래도 기세가 꺾이려고 하다가 좋은 뉴스 나오면 죽지 않고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믿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방산은 이슈가 3개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 하나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장 끝날 때 9.6%인가 올라서 끝난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KB가 목표 주가를 6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올린 거. 세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에 무기 단독 제안한 거, 단독 기사 나온 거, 요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니까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물을 뜨겁게 만들었었던 유럽의 방위비,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약간 휴전에 따른 유럽 패싱, 그럼 이제 또 유럽은 또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산에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미국장과 그 KB증권의 리포트가 좀 꽤 파급력이 컸던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은 각각의 기업들이 오늘 좀 특징 이슈가 기사가 나왔어요. 필옵틱스도 기사가 나왔었고요. 캠트로닉스도 개별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전부 다 뭐 유리기판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이틀 전에는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침을 흘린다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로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약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것 같은데,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그 게임 2가 이제 텐센트와 같이 해서 이제 중국에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불소나 아이온이나 와우나 이런 게임들은 아마 MMORPG 해보신 분들은 그치 그거는 한 획을 끄었지 약간 이런 게임들이에요. 진짜 그 제 나이 때 위나 조금 뭐 몇 살 어린 친구들까지는 다 MMORPG를 즐기던 시대, 그 게임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IP가 얼마나 센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기업 하나가 이건 기사 들고 왔으니까 기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이슈가 있어서 양자암 움직였고요. 화장품은 뭐 수입 데이터, 그다음 CNC 인터내셔널 이슈,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소룩스나 뭐 코오롱 티슈진 최근에 주가 막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이 정도만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저 상승 섹터 중에서 그 이제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3월 7일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지도하잖아요. 삼성 전기도 있고, 거기에 필옵틱스하고 캠트로닉스가 그 인터포즈 개발하는데 그 제안서를 넣었다. 그때부터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월 7일부터 발동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필옵틱스 먼저 가고 이제 캠트로닉스 오늘 또 개별 뉴스에서 더 간 거거든요. 그 기세가 이제 한껏 3원 4원이면 오늘까지 일단은 마무리돼야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더 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뭐죠? 그 GTC 컨퍼런스가 없다면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 기세인데요. GTC 컨퍼런스에서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고, 물론 양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조금 눌렸다 해가지고 확 꺼지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 테마를 갖고 있는 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빠졌다 해서 뭐 이렇게 뭐 많이 실망할 필요는 없고, 유리기판은 하나의 대세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뭐 10% 올라갔다가 3% 빠진다 하더라도 그 테마의 그 줄기가 흩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사는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면은 거기는 이 실현이 빌미가 돼요. 근데 오늘도 안 빠지거나 한 건 아까 뉴스가 있었고, 독일의 라인메탈이 어저께도 9%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론 다 그 독일 업체들 스스로 만들어서 팔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도저히 한국을 재해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의 변동성 때문에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로서 흔들리는가 봤는데 오늘 안 빠졌잖아요. 70만 원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밸류에이션 와이즈 오늘 가장 레거드인 현대로템도 오늘 올랐잖아요. 현대로템 올라서 현대로템만 싸고 PER 15배고, 다른 거 평균은요 독일에 유럽에 있는 그 방산하고 비슷해졌어요. PER이 한 20, 독일 27배요. 이게 핵심이네. 그래서 그게 빌미가 될 소지가 항상 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로템은 PER 15배인데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위치에서 유럽의 방산 기업이랑 27배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에서 쌤쌤해졌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슈퍼챗이 몇 개 와가지고 몇 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땅비니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로템 말씀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아우, 땅비니님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만원 보내주신 UNSW 류님께서 이 NSW 대학교거든요. 시드니에 있는 거. 진짜요? 네네네. 동창이야? 동창은 저는 UCD, 시드니대. 이건 옆에 대학교. 둘 다 좋은 대학교. 시드니가 더 좋아요. 그래요? 네. 몰라서. 고맙습니다. 어이구. 라이벌이거든요. 라이벌이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만원 보내주셨는데, 아까 자동차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현대차 종가 왜 저런지 해석 좀 부탁드려요. 이 한 종목 몰빵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크게 코멘트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본호님이 짧게만 해주신다면. 갑자기 올랐구나 막판에. 뭐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일단 오늘 수급이 좋았어요. 수급의 네,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좋았고, 저는 뭐 자동차 그 관세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얻어 맞았잖아요. 어쨌든 그 18만 원대부터는 진짜 저는 너무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20만 원대에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저는 그거를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거는 선물 옵션이나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몰빵 투자를 하시고 계신데 왜 하루하루의 변화에 그렇게 집중을 하시나요? 그냥 가격만 정해 놓고 하세요. 이 가격에 들어오면 산다, 이 가격에 가면 판다, 딱 이것만 정해 놓고 그냥 계획적으로 하시면 돼요. 뭐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게 왜 중요해요? 한 종목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가만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가격, 내가 팔 가격, 내가 비중을 줄일 가격, 딱 이거 세 개만 적어놓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종목 결정하고 몰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흔들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좋은 종목 잘 고르셨으니까 저는 딱 그것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우리의 현대차잖아요. 우리 민준의 거 항상 20만 원 오면 팔아라. 채권이죠. 조롱의 오늘 현대차. 근데 오늘 20만 1,000원.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바로 직전까지 채권. 마이너스였어. 아, 그래요? 마지막 끝판에 갑자기 1% 올리니까 그게 뭐냐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끝판에 갑자기 나온 만 뉴스가 없었는데 의미 3월 없죠. 배당락이 목요일이니까. 전혀 의미 없어요. 대만이구나. 네. 그래서 아까 자동차 물어보셔가지고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없죠?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화장품 얘기해야 돼. 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코스닥 그 중에서 상승 상위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뭐 그리고 클리오 요런 애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낑기면은 또 클래시스 뭐 요런 종목들. 네. 목이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뷰티 관련된 종목들의 연속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장일 본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주식은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뚜렷하면은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근데 분명히 안 좋은 시간에 나왔다. 한 10% 빠졌어. 근데 진짜 안 좋은 시간에 나왔다 그러면 더 빠지는 것보다도 오랫동안 쉽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부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네. 어저께 오늘 사이에 23%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20% 더 올랐지. 근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빠져간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상태를 갔어요. 맞아.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꺾일 때는 좀 늦더라도 파시고, 또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조금 늦더라도 한 발짝 늦더라도 따라가시는 게 맞다. 그럼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추세에 따라가도 보니까 말씀하시나요? 라고 보시나요? 한 발 늦더라도. 아니 두 발 늦는 건가? 이틀로서 추세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나 혼자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완전히 그냥 눈 잡고 하는 건데, 리포트의 내용과 어저께 봤잖아요. 딱 보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는 일단 가겠네라는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큰 흐름. 그렇죠. 오랫동안 쉬었고 대형 거래량이 나왔고 그래서 간다. 근데 이틀 동안 해서 23% 올랐으면 이제는 23%가 뭐야? 33% 올랐네. 이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우리가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 정보 많아요? 반도체만큼 아세요? 아니면 2차 전지만큼 정보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그러니까 확 나왔을 때 판단을 빨리 해야 돼.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유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맨날 보는 게 한 달에 3번 나오는 수출 데이터 가지고 민감한 것이, 다른 종도 애매하지만 수출 한 달에 3번 나오는 거 반도체가 바뀝니까?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근데 민감한 거는 미용하고 화장품은 그 데이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 받아면서 30% 먹으려 하지 말고 10% 놓치더라도 나머지 20% 먹으려는 전략 정도로 간다면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항상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아직 그 화장품 쪽은 몇 개 종목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노님은 어떠세요? 화장품, 뷰티 이쪽에 대한 연속성.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단 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품은 좀 많이 맞았잖아요. 네, 많이 맞았죠. 네, 많이 맞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턴하는 종목군들은 좀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고, 화장품이랑 같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수입 때 더 워낙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도 연속성이 있어서 그 한 화장품을 보실 때는 저는 의료기기까지 같이, 왜냐면
발라서 쓰지 않아요? 띠디 발라서 할 때. 쓰죠. 아 요즘에 집에서 네, 띠디에서 집에서 발라서 많이 하자. 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죠. 띠디 요거랑 띠디? 올리브영 잘 되고. 이거 진짜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화장품 업체들이 매출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서 신규 매출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데이터는 지금 조금 화장품은 그쵸. 꺾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기 주가는 지금 완전 바닥이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용 의료기기는 내가 뭐 팔로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다. 그래서 이게 괴리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일단 봤을 때는 다 띠디 쓸 때 같이 바르고 막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얘만 높고 얘는 안 높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같이 바늘과 실관계인데. 그래서 같이 해놔야 흘러가는 그거를 좀 잘 캐치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 아닐까요? 전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렇지. 건데 저는 띠디를 안 해요. 띠디 안 해. 왜냐하면 해봤는데 일단 귀찮아. 그리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 그렇구나. 그럴 바에 피부과에 가겠어. 그러니까 이건 가고 이거는 가려고 하는데 일단 한 번 사봤는데 별로야. 다시 당근에 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완전히 대체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고유 영역이 그렇죠. 생기는 회색 거죠. 영역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방금 자기 피부 좋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느꼈어. 하나 안 하나 이쁜데 이거를 도대체 왜 돈 주고 사나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알았어? 돈이 많아서 그거 맞는 그런 거죠. 거야. 여자가 당근이나 해야지. 돈 많아서 당근도 그냥 거의 나눔할 거예요. 거의 공짜. 난 몰라. 나누면 나 가깝게. 진짜 가져가서 열심히 일하러 왔잖아. 경비실에서 가져갔어. 경비실도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들고 가세요. 이래서 사람은 매일 출석을 해야 돼. 네, 맞아. 보이드님께서 네. 띠디가 뭐냐? 띠디가 뷰티 디바이스를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띠디 이렇게 하면 띠디야. 요거. 네. 저희 수준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7,000분이나 함께 계신데.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가 하락 섹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카지노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카지노.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네. 카지노 떨어질 게 뭐 있어요? 강원랜드 잘 가지 않았어요? 배당 저번에도? 좋죠. 배당. 배당 그런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 오늘 뭐 파라다이스가 꽤 많이 빠졌고요. 강원랜드는 별로 안 빠져. 1%. 카지노가 꽤 많이 빠져서 6.5%? 파라다이스. 왜일까? 이유가 있어요? 봅시다. 이유가 있겠죠. 저 정도 빠졌으면. 있겠죠. 네.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뒷짐지고 찾자고. 뒷짐지고 있을게. 찾아봅시다.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에 화장품 엔터 카지노 약세. 근데 이거는 화장품 아닌데. 화장품 이거 엊그제 뉴스인데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하네요. 그건 있지. 그래서 GKL이 2월 달 카지노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대요. 맞는지는 모르겠다. 맞는 거 중국인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카지노가 이제 VIP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큰 손들이 돈을 잘 안 쓰니까 그 드랍액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드랍액 자체가 볼륨이 줄어드니까 홀드율이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상 이제 전체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타짜들이 많이 나와서 네. 오히려 그 딜러들을 박살을 내버려서 홀드율 자체가 박살난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소비나 이런 쪽이 좀 안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 볼륨 자체가 좀 줄어들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종목군들도 사실 조금은 좋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쉬는 날이 없었대요.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여행 업계도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오늘자 이거는 아침 뉴스는 강원랜드가 감사 보고서를 정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이게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기는 했네요. 이게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정신고, 정정일자, 어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긴 했네요. 어쨌든 오늘 뭐 카지노 들고 계신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하락 섹터 또 보여주실까요? 로봇 많이 올라서 좀 단기 차익인 것 같고요. 로봇. 경영권 분쟁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주총하면 좀 끝물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이슈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LS 쪽이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거 팔고 절로 넘어가자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HLB 그룹주 또 오늘 빠졌습니다. HLB 하락 이유 듣고 싶다. 지금 많은 분들이 HLB 하락의 이유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시는 분 모르시면 그냥 스킵하고. 모르겠습니다. 뭐지? 그냥 번호님?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결전의 날 앞두고 경계감인가? 일주일 남았다는데? 그게 FDS?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랑 이제 노이즈 계속 있고 하니까. 결전의 그러니까 날 FDA 승인 여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진양곤 회장은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에 그 루머 때문에 나왔던 루머가 진짜가 아니다. 루머는 근거 없다라고 한번 강조를 했네요. 근데 원래 하지만 이렇게 대표가 사주면 진짜 조금 믿음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종목은 또 글쎄. 다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FDA가 만약에 그때 미스가 난 게 아니었으면 그게 조금 먹힐 텐데 그때도 엄청 자신 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HLB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뭐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자회사 통해서 해가지고 결국엔 유상증자한 거랑 똑같은 효과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루머가 있을 때 HLB는 조금 부정적인 게 잘 맞을 때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던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게다가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불안하기도 했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제가 투자자여도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실패했을 때 하한가 연달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된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주변에서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지금 상태는 분명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있을 거고 그게 더 잘 와닿을 거거든요. 항상 내가 심리가 강할 때는 안 좋은 얘기하면 항 웃기는 소리 하고 이러겠지만 내가 좀 불안해요. 근데 옆에서 싹싹싹싹 하면은 매일 듣잖아요. 그러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HLB 같은 주식은 아까 그 현대자동차 질문하신 분이 HLB를 갖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민감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일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현대차하고는 다른 거니까 요거는 딱 그 짝이네. 거래량이 뭐 10만 주 됐다가 600만 주 됐다가 이거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 결국 이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히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슈가 될지 노이즈가 될지 결정되는 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미 벌써 막 찌라시 같은 것도 돌고 이렇기 때문에 투심도 좀 불안불안하고 이런 종목들이 타겟이 돼가지고 위로 아래로 좀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요 정도로밖에 저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특징주 하고 이제 소고기 먹어야 돼가지고 혹시 우리 매니저님 계시면은 소고기 한번 구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 산일전기 리포트가 산일전기. 오늘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좋아요. 내용이 괜찮고 이제 오프닝 벨 때 잘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4월 중국 출시 있었고요. 게임주들이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네, 펍지, 이 피크아웃 우려 불식, 크래프톤이 좀 원툴이에요. 원툴. 그 배틀그라운드 원툴인데 그게 이제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거고 마린 엔진 같은 경우 사실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뭐 좀 프로그램이 좀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심도 약간 비용 부담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민트의 픽 삼지엔터 괜찮았네 저거.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때 삼성에 들어갔지. 네, 해외 진출 기대감이 52주 신고가 찍었고요. 오늘 토마토 시스템 요것도 예전에 이제 김장일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니어 대상 원격 의료 플랫폼 공급 확대한다는 소식을 또 급등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주항공 쪽이 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요 환경 테스트 모듈에 LK30A 스페이스X 관련된 얘가 제일 잘 가죠. 그렇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뭐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하나기술 엠플러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있어요? 궁금한 거? 게임주 요것들 들썩이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게임. 게임
웹툰, 소설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들썩여 근데 들어서 진짜 들썩인다고? 왜 갑자기 들썩여? 어디가 들썩이는데? 오늘도 들썩였고 알려줘봐. 뭐? NC 소프트, 크래프톤 막 증권사에서 목표가 유지하고 저거야말로 진짜 지옥 아니야 지옥? 한알령 해제 중국 출시 한알령 해제도 중국이 게임 더 잘 만들어 지금. 중국이 게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어저께 어떻게 참았어요? 뭘요? 없었어. 그러니까 어제 재미없었어. 왜요? 어제 엄청 텐션 엄청 올렸구만. 그거 억텐이지. 텐션 안 올려. 트너가 있어야 재밌지. 에이, 텐션 안 올려. 그래서 게임 하고 싶다고? 전 그래도 너무 내려왔으니까 왜냐면 낙폭 과대를 좀 보자고 낙폭 과대요?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게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게임에 완전 엄청 좋아해서 막 진짜 막 거의 인생 초반에는 거기에 블럭을 여러 개 쌓아놨거든요. 근데 못하고 그다음에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 게임하면서 즐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조금은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추천할 거 많은데. 게임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맞아요. 왜? 뭐야 또 이거 낚으려고. 저랑 간대? 꼭 꼬시는 좋은 것 것 같아. 같아요? 갈래요 오늘?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몰라요. 편집하세요. 저는 추천할 게 한 두세 가지 있어요. 그거 이따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 게임은 아니다고. 게임은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징 중에서는 뭐 없죠? 코멘트 하실 거?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고기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대로 바로 주세요. 네. 뉴스 안 한 것 있어요? 있나요? 뉴스 없으면은 아까 그거 보여주신다고 뉴스 그랬는데. 있어요. 뉴스 있어요? 그럼 가야죠. 뉴스는 무조건 해야지. 네, D-Wave 양자컴 기업이 오늘 이거. 네, 요 이슈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양자에 대한 정책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엮이면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양자는 공부를 해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저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나 저 뉴스를 봤거든. 네. 야, 한경에서 앵커 양자컴 D-Wave가 양자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양자 우위가 뭔데? 다음 뉴스입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양자 우위가 뭔지. 제가 그래서 적어왔어요. 뭔데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10자년에서 굉장히 충격받았어? 네, 충격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타이어 한마디 하는 바람에 네네. 바보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자극받았어. 양자 우위가 무엇인가? 네. 네, 기존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양자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 네, 그 느낌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되죠. 양자에서 뭐 알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것만 알아도 양자 투자할 수 있어요. 영어가 더 쉽다. 저렇게 보면 퀀텀 슈프리머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양자 우위 하니까 뭔가 어렵고 양자의 압도적 우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한국 내 세대 내 위의 세대가 이슈인데 네. 위는 그 압축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한자어로 익숙해 있어. 맞아. 맞아. 압도적 우위나 다를 거 없는데 앞에 단어를 어떻게 하는지 이 조합을 얘가 현학적으로 압축한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네.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은 영어가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영어는 더 선명하거든, 어떻게 단어마다. 네네. 근데 지금 괴리가 있어서 위에 사람 쓰는 사람들은 한자로 이렇게 약식으로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로 전달이 훨씬 편안한데도 그거는 그렇게 전달되는 건 없고 하니까 뭐 한국말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지. 우위란 말이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설명 들으니까 결국 스프리머시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단어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단어 선정이 문제. 그래서 어쨌든 겁나 빠른 컴퓨터 나왔다는 거죠? 수백만 년이 걸릴 계산을 단 2시간 만에 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슈였다.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되네. 한국 경제에서. 민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분이 보고를 헷갈리셨나. 최고야. 근데 저는 양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부해도 근데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D-Wave 다음 뉴스. 네, 요거 다음에 이제 KB 리포트에다가 캐나다의 K9 자주포 제안한 거 이거 헤드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네.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현대차증권이
요 분석을 오늘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가 뭐 패키지 지금 반도체 패키징 분야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요즘 패키징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드밴스 잘해야죠. 패키징 후공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우도 패키징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가져오셨지? 소 한 마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세트. 오. 1kg. 그것도 어드밴스 패키징. 네. 좋은 것만 딱딱딱 넣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등심, 살치살, 부채살, 우삼겹, 안창살 맛있어. 이렇게 5개에서 우삼겹, 등심, 부채살, 안창살, 살치살 이렇게 해서 저희가 49,000원에 네. 가지고 왔어요. 네.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혼합 소고기 모듬 세트 오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 파티해 보시면 어떠시련지요. 1차 제품이 완판이 돼서 2차로 물량을 가져왔고요. 500세트 한정으로 진행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맛 표현을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아침에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근데 부드럽고 향도 너무 좋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남자. 네, 어르신. 아니 잘 구웠네. 이렇게 구워야지, 피디님. 뭐 아침 기가 막히게 구웠네. 이렇게 좀 구워야지. 다른 것 같아. 그렇지. 드셔보세요. 민트 못 드셨으니까. 아, 예, 예. 교정 때문에. 네, 교정 때문에. 아, 괜찮아. 이렇게 한번 마시면 돼. 마신다고요? 한번 잡아주세요. 아, 고기는 마시는 게 맛이지. 고기는 마셔야지. 누가 지워 먹어. 아침에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알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아유, 요거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한 번에 털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처럼? 건배. 요렇게 있는데. 건배. 이렇게 건배해서. 안에 크게 있는데. 네. 이렇게 마신다고? 네, 건배. 자. 드십시오. 맛 표현 가야 되는데. 진짜 맛있어. 먼저 갈까요, 맛 표현? 제가 고기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한 5번 얘기했는데 진짜 슈퍼 진짜 판타스틱이야. 슈퍼 판타스틱. 슈퍼 판타스틱. 네, 돈 아깝지 않습니다. 돈 아깝지 않다. 49,000원에 모시고 있는데 돈이 아깝지 않다. 우리 보노님 아주 우아하게 드시고 계시네요.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 명인코한테 가르침을 얻었어요. 뭔가 맛있게만 먹어라. 아, 말이 뭐가 필요하냐. 설명하지 마라. 전 열심히 먹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가져가셨어. 잘 나왔는데. 일로. 진짜 맛있다. 이게 뭐예요? 그 등심이죠? 등심. 지금 먹은 부채살이라고. 부채야? 부채살 진짜 맛있어. 빨리 사. 재고 100세트 나왔대요. 재고 100세트. 팔리겠다. 그럴 만한 게 네. 이거 한우래. 소 한 마리 수부위만 49,000원에 1kg를 어떻게 사? 그렇게. 근데 그것도 진짜 잘 사야 되는 게 싸다고 잘못 사면 냄새 나. 고기 냄새. 확실히. 맞아요. 근데 냄새 안 납니다.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요. 맛있다. 100세트 그리고 나왔나? 맛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껐잖아요. 이 기펠 4세대 와이드 에어 커튼 무연 그릴에서 지금 고기를 구웠는데요. 듀얼 에어 컨트롤 기술로 강력한 에어 커튼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영상이 틀어지고 있네요. 연기를 진짜 잘 빨아들여요. 보이시나요? 그러네. 네, 그래서 고기 냄새가 안 난다는 거. 그리고 5중 필터링 시스템으로 탁월한 유증기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전원 코드 분리 시 식기세척기에도 이게 쫙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1830 와트죠. 파워와 강력한 열 전도로 고루고루 구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면 전용 가방까지 드리니까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봄이 다가오잖아요. 나들이 가실 때 요거 하나 싹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셔서 고기도 꺼먹고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또 얼마에 드리는 13만 거죠? 13만 원. 원래는 20만 1,480원. 거의 절반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고기하고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땡긴다. 맛있다. 근데 진짜. 이거 49,000원이면 진짜 해자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네요. 이게 냉동 나도 살래. 제품이래요. 냉동? 고기가. 그래서 해동 후에 섭취하시면 되고 2주 동안 보관하실 수 2주 있다고 동안? 합니다. 맛있어. 2주 정도. 보노님이나 이분 젊으시니까 잘 드실 수 있잖아요. 저는 한2번 먹으면 보통 더 안 먹게 되거든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해. 근데 이거는 더 땡겨. 더 주면 더 먹을 것 더 같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먹었어. 다 먹어. 진심으로. 없어. 여기 있어. 진짜 가격 해자입니다. 진짜 최고다. 민트윤도 좀 먹으래.
저 먹고 싶은데 다 드셨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안 보이지만 교정기를 끼고 있거든요. 드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손으로 막 이걸 뺄 수가 없잖아. 이거 내가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나도 교정기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겉에 철길이 있을 여기 때 있거든요. 네, 그 알밥이나 이런 거 먹고 이렇게 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다 공격하는 거야? 네. 옆으로 이렇게? 친구들 일부러 분위기 띄운 다음에 그때 그거 좀 많이 했는데 진짜 싫다. 알밥이랑 비빔밥 먹고 서양 애들 이렇게 모이라 그러지. Hey guys. 그래가지고 모여. 그 listen 이러면 하면은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China. 니하오. I'm from China. 잘했었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럽다고 진짜. 먹는 광고에. 네, 죄송합니다. 네. 자, 4시 20분이네. 이거 큰일 났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이 꼭 하셔야 돼. 오늘 한마디 스킵 꼭 해야 되면 하고. 3초, 오케이. 그림만 봅니다. 오늘 한마디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즐기다 보니, 이게 뭐야? 파티인 줄 알고 놀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둑놈들이 돈을 갖고 가고 있었어요. 저런 놈들 있지. 오늘 시장이 딱 이런 느낌. 눈 뜨고 코 베이는 시장. 그렇네. 눈 뜨고 코 베이는 시장. 오늘 파티인 줄 알고 웃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털리고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맞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한마디 없으시죠? 네, 없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실망감을 주었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내마녀의 날이 지나가고 내일 금요일은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4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거 두 개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세요. 네, 나중에 그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맞아요. 네. 첫 번째 페이지 6페이지하고 6, 7페이지 하나 하고 5페이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어떤 내용인가요? 관세는 협상용인가요? 과연? 그 얘기를 집에 가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정 적자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번에 재정 적자 축소가 과연 가능한가? 일단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지만 진심이라고 진짜 제대로 될까? 한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심을 보이려면은 일단 감세 자원을 확보해야 돼서 이번 주말에 내일 그 감세 자원 확보하고 예산 한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관세 얘기가 협상용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것 같다. 그럼 실질적인 레버뉴 소스다. 세금 대신에. 근데 이거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월이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금리를 5월부터 내려주고 진짜 한 4번 해보면 이거 관세를 협상을 하든 뭐 하든 좀 편할 텐데 파월이 내년 초까지 임기가 있죠. 빨리 서둘러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CPI만 가지고는.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금리 인하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4번 할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러면은 관세 협상이 아니고 감세 자원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 그러면은 관세 자원 확보가 순탄치 않으면은 관세가 협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레버뉴 소스이기 때문에 관세는 진짜 한다. 제대로 한다. 그럼요.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있어가지고 저도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오지 않더라도 그러한 우려 자체는 지속이 될 것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배수를 높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5배 PER이 갑자기 9.9배 10배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 쉽지 않아요. 미국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이 흔들린다고 한국은 돈이 다 들어올지 중국이나 유럽으로 가고 한국은 좀 있다 올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낙관하지 말자. 도망치자는 얘기는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텔 구원자 모으기. 영어로 가서 죄송합니다. TSMC가 어저께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브로드컴 누구죠? 팹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죠. 설계하는 회사는 뭐가 필요하죠? 파운드리가 필요하잖아요. 엔비디아하고 AMD 브로드컴의 가장 큰 그 반도체 생산하는 데는 TSMC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만 하지 말고 너네 또 돈 좀 내. 십시일반에서 인텔하고 파운드리 하는 거 그거 돈 좀 넣어. 나 혼자 50% 안 할래. 이런 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어저께 장중에 5% 오르고 끝나고 10% 올랐어요. CEO도 바뀌고. 당장의 이슈는 삼성전자 이슈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러한 흐름 자체가 물론 TSMC가 발 빼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인텔을 파운드리를 냅두지 않고 뭔가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재용 회장님이 2019년에 파운드리에서 한참 뒤진 2등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투자해서 5년 뒤에 1등 하겠다고 천명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정도의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센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봐야 되지만은 TSMC가 혼자서 한다 그러면 뭐 이게 그런데 이게 커스터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중요 커스터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주요 커스터머 아니죠. 엔비디아는 아직은. 그런데 AMD는 삼성전자의 중요 커스터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 얘도 진짜 애매하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지금 프리미엄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주고 있죠.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는 상태니까 많이 디스카운트죠. 저게 나온다 그래서 센티적으로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아직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에서 여러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많아서 삼성이 십시일반에서 중국의 커스터머만 이거보다 작지만 한 10개 모으면은 그러면 뭐 사실 이건 간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켠에 펀더멘털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 궁극적으로 실증가 쓰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끝. 내용이 너무 좋은데 지금 막 구독자 동접자 올라가는데 네. 명박대전 이번 주는 그냥 무효로 치고 요거 얘기 더 들을까요? 아니 난 추천이 너무 이거 추천할 종목 있는데. 나 지금 포모와 이거를 미싱 할까봐. Fear of missing out이야. 나 이거 들어야 돼. 이상하다. 자기가 이길 때는 좀 뭐 그래 본인 이길 때는 이러면서 올해를 기억하는데 지고 있으니까 지금 6%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비겁하게 가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갑시다. 저는 승패에 다 불복하지 않습니다. 갑시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자 명박 대전전전. 뭐 민트는 지금 네, 저는 지금 3%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플러스 3% 네. 펜엔터테인먼트로 더 사실 먹을 수 있었지만 거기서 끊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카카오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 PD님이 설문조사를 올려주셨는데 명행을 카카오 수익률 마이너스 4.96%, 네. 그러니까 5% 마이너스인데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는 얘가 54% 아니오가 45%였습니다. 네. 자, 이 지금 배우막님께서도 유튜브님께서도 아까 네. 조언을 잘 주시고 슈퍼챗까지 쏴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만 제 플랜을 딱 말씀드리고 저는 딱 우리 들어야 돼요 이거를? 왜 들어요? 야 세다. 자, 지금 제가 네. 억압받고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서 내일 진짜 어마어마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합니다. 고. 카카오는 들고 갑니다. 오 예. 근데 마이너스 5%가 찍혔기 때문에 이게 원금으로 회복되려면 플러스 7%가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되냐? 플러스 9%로 마감합니다. 뭐야? 카카오. 잘 보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괜히 오케이. 근데 저는 민준 씨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 주 후반이라는 거는 언제부터예요?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오늘 무슨 요일? 목요일. 카카오 주 후반부터 오른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금요일 알았잖아요. 나갔잖아. 주 후반부터 오른다.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될 확률 한 20%로 점쳐봅니다. 뭐야? 그래서 빼서 안전하게 챙기는 수익보다 그러니까 이득보다 오케이 배팅한다. 가져가서 리스크를 걸어서 혹시나 될 가능성에 대한 이익 베네핏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아하. 그래서 못 먹어도 고. 오케이 못 먹어도 고. 그래서 내일 카카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맞으면 박수 쳐요. 알았어요? 박수 칠게. 네. 그리고 하나 더 편입해야 되는데요. 네. 하나 더 편입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CNC 아니면 클리오로 가려고 해요. 오. CNC 아니면 클리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 같이 고민해. 같이 고민해 지금. 조언. 자, CNC 클리오 하나, 둘, 셋. 조언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짧게만 시간 없어. 30. 결론만. 저는 고. 네. CNC 혹은 클리오 어떤 거? 저는 그러면 CNC. CNC. 김양호 원장.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벌써 가져갔으니까 다른 종목 여기 이거는 저도 CNC 동인데 벌써 얘기했으니까 다른 걸 얘기할까 말까. 저는 그럼 CNC.
CNC로 갑니까? 아, 클리오 같은데. 아, CNC로 갈게요. 자, CNC 편입하고 카카오 내일 폭등 기대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저도 많이 갖고 왔거든요. 네. 종목을. 네. 일단 첫 번째 파두입니다. 갑자기 파드를. 일단 파두고요. 두 번째 지금 설문조사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오셈. 왜냐면 지금 네오셈. 유리기판 한번 샥 돌고 이제 CXL로 넘어올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들고 왔고요. 그리고 파두를 들고 온 이유는 중국하고 대만 반도체 전시에 참가를 한대요.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LS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 제강 지주.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거. 저번에 갖고 왔던 거 아쉬워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설문조사 중인데. 설문조사 할 때. 오, 본호님 LS. 네 개 중에 뭐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파도 빼고 파도 빼고. 네, 파도 빼고 결정하시면 될 오케이. 것 같습니다. LS를 많이 선택을 하시네요. 탄력이 붙어가지고. 오케이, LS 뭐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LS도 뭐 동의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려면은 아까 CNC 얘기했었고 네. APR하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APR 현대로템. 현대로템. 네. 뭐 추천해 봅니다. 현대로템. 일단 LS가 많으니까 LS로 하시면 될 것 LS 하세요. 같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LS로 가겠습니다. LS? 네. 아, 성공의 느낌이 옵니다. 성공의 느낌. 그래서 벌칙이 뭐였다고요? 두 개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만 해요? 일단은. 하나만 해요. 오케이, 하나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내기 전에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요거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님께서 명박대전이 조금 그렇다. 왜냐면 방송 시간 대부분은 조방변, 반도체, 화장품 요런 거에 시간을 쓰면서 엉뚱한 종목 편입해가지고 이게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모멘텀 있는 거를 좀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타 테스팅을 좀 하고 있고 요거 말고 좀 더 시계열을 좀 넓게 가져가서 뭐 2주치 아니면 한 달치 요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주도주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률 대결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서버 가오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오픈. 그래서 일단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 또 저의 그 대역전 드라마 요거를 많이 즐겨주시면 더 재밌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요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변동성이 큰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참고를 하셔서 내일 아침 9시에 또 윤곽이 나오는 대로 진짜 이기고 싶나 보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는 우리 압권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